자, 여기까지요. 지금 서버 그 로직은 수행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계속 실행해봐야 내 게시글이 안 뜬단 말이야. 그래서 서버 읽기가 계속 실패가 뜬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유는 봤지만 여러분들이 접속할 때 해당하는 get 메서드에 해당하는 여기는 그 요청하는 주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프론트 컨트롤러 여기에서요 보드 컨트롤러가 이거 하나밖에 없긴 하잖아요. 그죠? 네, 주소는 똑같긴 한데 포스트 매핑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를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get 매핑으로 똑같습니다. get 매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코드는 지금 제가 서버에서 요청하고 있는 게 호스트 요청하고 동일한 코드로 요청하고 있어요. URI는 똑같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똑같아도 상관이 없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메서드는 여기 있는 매핑하고 있는 메서드가 다르면은 똑같은 주소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메서드는 자동 완성 기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있는 거 리턴 정보는 동일하게 진행할 거고요. 리턴 메서드 그대로 갈 거고요. 여기가 아직 결정 안 했어요. 그래서 널로 놓고 일단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서드 이름은 저희가 get list 보드 리스트라고 할까요? get 보드 리스트를 리턴할 거라서 네, 리스트를 얻어오세요 라는 이런 명칭을 썼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 들어오고 있는 거는 나중에 이제 페이징 처리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에서 전달할 때 아무것도 전달되는 거 없잖아요. 주소 이외에 어떤 데이터를 보내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표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프론트 컨트롤에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놈. 됐을까요? 그러면은 요놈이 이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겠죠. 그죠? 뭔가를 시도를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시도하다가 오케이가 떴네. 오케이가 떴네. 어쨌든 여기다가 널을 해줬는데 오케이가 떴네요. 네. 여기가 존재하니까 들어와고 리턴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냥 오케이가 정상적으로 뜬 것 뿐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오케이가 떠버리면은 내부에서 처리하다가 프론트에서 처리하다가 그 자바스크립트 패치가 돌아가다가 그 로직에서 에러가 발생하겠죠. 서버는 문제가 없는데 로직에서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서비스에서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리스트를 그대로 쓸까요? 그냥요? 응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도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똑같은 이름 해도 저는 무방합니다. 아니면 뭐 이름 다른 걸로 하셔도 되긴 해요. JPA 메서드 쿼리 이름으로 해도 되긴 한데 이대로 그대로 저는 진행할 겁니다. 저장 누르시고요. 마우스 올려서 탑다운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도록 하고요. 됐죠? 그 다음에요. 서비스는 당연히 컨트롤 누르면은 임플리먼트 뜬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구현체로 이동하시고 당연히 추상 메서드가 포함됐기 때문에 부모에는 추상 메서드가 아까 포함됐잖아요. get 보드 리스트라고 포함됐잖아요. 그래서 요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오버라이드 해주셔야 되는 거. 이건 기본 자바 문법이었었어요. 그죠? 자, 여기서는 뭐 해야 돼요? 내 DB 접속해서 뭐 하시라고요? 내 데이터 모두 가져와. 일단이요. 상관없이 일단은 DB에 있는 보드 데이터 게시글 모두 읽어와. 읽어서 어디다가 페이지로 전달해줘. 그러니까 결국은 프론트에다가 전달해줘. 그죠? 페이지로 전달해줘. 페이지는 어디요? 리액트죠. 그죠? 리액트로 전달해줘. 리액트로 전달해주는 거는 이 리스폰스 엔티티에는 OK 오른쪽에다가 바디 구간이잖아. 바디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쵸? 자, 전달할 때 이제 주의사항이 있긴 한데 그거 매핑은 이따가 맞춰서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읽어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데이터를 읽을 거면은 엔티티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DB로 접근해야 되는데 JPA 같은 거는 엔티티 객체로 접근하면 됩니다. 접근하는 객체는 이미 아까 만들어 놨잖아요. 이 레퍼지토리를 통해서 엔티티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조회하는 것도요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네, find all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쓸게요. 자, 레퍼지토리 객체가 있고요. 네, 접근할 거고요. find all이라고 우리가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우리는 find all이라는 거를 이용하면은 자동으로 지금 JPA 레퍼지토리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메서드입니다. 메서드인데 얘를 메서드를 실행하면 얘가 쿼리로 변환해서 실행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리턴되는 거는 리스트로 리턴해주고 있네요. 그죠? 리스트로. 근데 리스트로 리턴해주고 있는데 요놈이 뭐가 돼 있어요? 보드 엔티티가 돼 있으니까 엔티티 객체를 리턴해주고 있네요. 근데 저 이거 엔티티가 넘어가는 건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표현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뭘로 바꿔요? 일단은 1차적으로 이렇게 넘어온다고요. 지금 현재가 에러가 뜨고 있으니까 이렇게 일단은 제가 변환 코드를 결과가 나오겠죠. 나올 수 있겠죠. 일단은 임시로 이거 만들어 놓고 할 거고요. 나중에 이 코드 지울 겁니다. 리스트는 당연히 자바의 util 패키지에 있는 리스트죠. 요거를 리턴을 그대로 해줘도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엔티티 코드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중요합니다. 엔티티를 수정하면은 수정 코드가 날아갈 수도 있는 요소잖아요. 잘못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페이지에다가 엔티티 코드를 연결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엔티티 중에서 일부만 데이터를 보낼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일부 데이터는 어디다가 DTO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DTO 클래스를 하나를 정의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엔티티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엔티티 코드 말고 엔티티 코드에서 내가 페이지로 넘어갈 데이터만 가져가면 됩니다 라는 얘기. 보안 정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제가 설계는 그렇게는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DTO 클래스에다가 보드 엔티티 정보를 갖다가 하나 만들게요. 클래스로 만들게요. DTO요. 왼쪽에 도메인이 DTO에다가 보드의 리스폰스, 리스트 리스폰스라고 할까요? 클래스를 보드 리스트 DTO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응답하는 객체니까 리스폰스 데이터로 리스폰스 DTO 뭐 해도 되고 리스폰스라고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다가 세팅할 거고요. 네, 클래스로 매핑해 놨습니다. 네, 클래스의 필드 내가 가져갈 것들이요. DB에서 네, 이거 ID 가져가시죠 라고 그죠? ID 가져갈 거예요. ID 그대로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요. 네, 게시글 아까 출력하고 있었잖아요. 게시글도 출력할 거고요. 자, 근데 지금 리스트에서 컨텐츠 필요한가요? 아까 목록에다 뿌릴 때 컨텐츠 필요한가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이터 가져갈 필요 없잖아요. 맞아? 매핑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것만요. 리드 카운트 조회수 약간 필요했었죠. 그죠? 조회수도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 작성자가 있었는데 작성자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쵸? 여기다 작성자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은 없네요. 물론 디폴트 값을 아까 게스트 썼는데 여기다가 써가지고 가도 되긴 하잖아요. 그죠? 해도 되긴 합니다. 일단 안 넣을게요.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마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거 create date, add, 그 다음에 update date 요걸로 할게요. 요 데이터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드 내가 필요한 것만 추출해 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져갈 데이터들. 자, 근데 날짜 처리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대로 가져가 볼게요. 여러분들 날짜 저번에도 처리할 때 어떻게 나왔죠? 날짜가 문자로 파싱 돼가지고 배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파싱할 때 좀 제이슨으로 매핑이 될 거잖아요. 그죠? 매핑 될 때 그 데이터를 제이슨 포맷 좀 이따 할게요. 네. 매핑할 때 정보들 여기다가 써서 추가적으로 매핑 하실 수 있습니다. 날짜 데이터는 지금 어쨌든 출력이 좀 안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맞게끔 출력 코드를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놈이요.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제가 뭐 아규먼트도 그냥 빌더 바로 안 만들고 여기다가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성자가 이렇게 그죠? 여기 있는 필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생성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현재 4개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4개의 생성자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빌더 메서드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너 클래스로 이너 클래스 빌더 생성되고 있고요. 이너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필드와 메서드 만들어줘서 빌더 패턴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다가 우리가 출력하려면 게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게터도 하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터가 없기 때문에 수정은 안 되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밸류 오브젝트라고 부르고 있는 것들이 밸류 오브젝트 읽기 전용이죠. 객체가 만들어지면 수정이 불가능한 세터도 없으니까. 그죠? 생성자 통해서만 세팅 처음에 객체 만들 때 데이터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수정이 불가능한 데이터들이잖아요. 이것도 아까 레코드로 우리가 만든 것처럼 레코드가 적용이 안 될 때는 이렇게 세터 뭐가 없는 게터만 있는 거 읽기 전용 클래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밸류 오브젝트라고 불러요. 값만 제공하고 있는 것들, 명칭으로는. 광의적으로는 표현하면 DTO, 전송객체이긴 하는데 중간에 뭐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요.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읽기만 가능한 그런 DTO 클래스입니다. 라고 해서 밸류 오브젝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VO 이렇게 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은 어디다가요? 네, 여기다가 그대로 주시고요. 요거 복사할 거예요. 복사. 이름만 복사했습니다. 더블클릭 복사 됐습니다. 자, 여기 엔터티에다가 제가 편의 메서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리턴 코드가 요 놈이고요. 네, to 어디에다가 네, 요렇게요. 해주시면 되겠죠. 리턴 해주시고 네, 빌더로 점 빌더 이렇게 어디다가 엔터티 보드 엔터티에서요 뭐요 응답하는 보드 리스트 응답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퍼블릭 접근 제한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필드를 여기서 내가 적용할 거 필드들 빌더 패턴에서 아까 아이디 있었잖아요. 그죠? 아이디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요 누구야? 타이틀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은 뺐죠. 그 다음에 리드 카운트 적용해 주시고 물론 작성자가 있으면 작성자도 같이 해주시면 되겠지만 저희는 유저가 없기 때문에 일단 빼놨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 앱만 그대로 넣어주시면은 네, 내가 페이지로 전달할 데이터만 딱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엔터티가 나오면은 엔터티에서 요 놈을 호출해 주시면 되겠잖아요. 그죠? 자, 그럼 아까 서비스로 가서 마저 작업 좀 할게요. 자, 이 서비스에서는 리스트 이렇게 갈 건데 최종적으로는 저는 어떻게 가져갈 거라고요? 리스트에 엔터티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저 누구야? 리스폰스 객체로 가져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객체를 이렇게 바꿔서 가져가세요 라는 얘기예요. 얘로 리스폰스 데이터로 얘를 가져가세요 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하드하게 좀 만들어 볼게요. 자, JPA 우리가 만약에 뭐 자바 8 버전 하위에서 하거나 그랬을 때는 자바 스트림을 이용하시면 되긴 하는데 하위에서는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자바 8 이상에서 무조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어레이 리스트나 벡터로 하시면 되겠죠. 그죠? 어레이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파인드 올에서 조회하면은 JP에서 자동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매핑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매핑해주는 기능이잖아요. 그럼 요 놈을 다시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리스트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for each로 돌려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리절트가 for each로 돌아가겠죠. 그죠? 돌아가고 그 다음에요 for each가 돌아가고 안에 있는 엔티티가 리스트니까 보드 엔티티가 넘어오겠죠? 그럼 이 엔티티에 있는 거를 어디다가요? 여기다가 주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리스폰스에서는 리스트니까 리스트 add 이라는 메서드에다가 누구 만드시 아이고 add요. 미안해요. add
add라는 메서드로 우리 리스트에다가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리스폰스 객체 리스트니까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들어갈 때는 누가 들어야 돼요? 이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까 그나마 내가 여기다가 이거 썼으니까 다행이죠. 이것도 안 만들어놨으면은 우리가 세터 게터도 세터나 게터를 이용해가지고 일일이 게터로 읽어가지고 다시 세터로 세팅해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부에다가 편의 메서드 만들어서 이렇게 변환했습니다. 그러면 응답하는 객체를 요거를 응답해 주시면 된다라고요, 그죠? 응답하시면 됩니다. 응답할 때는 response OK 통해서 요놈을 응답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되게 낭비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런 new에서 array list 이렇게 중간에요, 코드, 실행 코드에서 이렇게 객체를 만드는 이런 실행 코드들은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new 코드가 실행 코드에 있다라는 거는 객체를 만들 때 제일 많이 서버가 리소스를 차지한다고요. 성능이 안 좋다고요. 그래서 이런 코드들은 실행 코드에다 넣어주는 거는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최초 실행할 때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설정할 때는. 근데 이제 실행하다가 동작하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그닥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또는 JSP나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많이 했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저는 엔터티에다가 이런 편의 메서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물론 엔티티에 있는 놈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바인딩 하기 위한 메서드잖아요. 그래서 빌더 패턴으로 바인딩해서 리턴 해버리니까 메서드만 호출을 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안 만들어 놓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게터로 읽어가지고 세터로 세팅하거나 이런 표현들을 해야 돼요. 매번 게터 읽고 세터 써가지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기 있는 거 갖고 코드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번에는 스트림을 한번 이용할게요. 물론 우리가 또 항상 또 이슈가 있긴 하죠. 스트림이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트림이 훨씬 더 속도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병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병렬 처리를 하려면 또다시 뭔가를 병렬 처리하기 위한 세팅 구조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게 또 오래 걸립니다 라고 하겠지만,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그게 또 훨씬 더 낫습니다.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단정지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스트림을 이용해가서 뭐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맵에서 자바스크립트 아까 할 때도 맵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했었어요? 객체 데이터를 뭘로요? 태그 형식으로,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돔 형식으로 바꿔줬잖아요, 그죠? 리액트 돔으로 바꿔줬잖아요. 돔 형식으로, 태그 형식으로 변경해서 바인딩 했을 때 썼었던 그 맵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얘를 이용해서 리턴 할 겁니다. 이 코드에다가 한 줄로 제가 넣어버리려고요. 리턴 코드는 여기다 내려서 쓸게요. 이렇게 find all이면 리스트기거든요. 리스트에는 우리가 스트림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트림을 통해서 일렬로 쭉 나열시켰다고 보시면 되세요.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뽑아줍니다. 스트림 없이도 되나? 그죠? 스트림이 있어야지 활성화가 되죠, 맵이. 스트링 객체로 변환하고요. 아래가 점 스트림 있었는데 이게 병렬 처리하는 거예요, 그죠? 병렬 처리하는 스트림도 있다고요. 이게 병렬 스트림이고요. 이거는 그냥 스트림이고요. 보시면 돼요. 데이터가 지금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병렬 스트림이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변환할 거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시요, 리스트로 가져갈 거니까 콜렉트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네요, 그죠? 자동으로 자바스크립트는 맵을 해버리면 자동으로 그 콜렉트가 되거든요. 근데 자바에서는 콜렉트를 통해서 해주셔야 돼요. 물론 콜렉트가 아니고 그냥 to 리스트가 있긴 합니다. 이렇게 해도 가능하긴 합니다.
뭐나 일관성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콜렉트라는 메서드로 리스트로 바꾸는 거랑 그 다음에 그냥 투 리스트로 바꾸는 거랑 좀 비교해 볼 필요는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콜렉트는 콜렉터즈, COLLECTORZ, 콜렉터즈 통해서 to 리스트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맵에서는 뭐 해줘야 되냐고요? 네, 원래는 엔티티 객체가 이렇게 들어왔었잖아요.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러면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요걸로 변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환하는 것도 간단하죠. 제가 요거 세 가지 버전으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안에는 제가 콜백 함수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자바스크립트처럼 콜백 함수가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다 그죠? 람다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고요. 자, 근데 에러가 뜨고 있잖아요 그죠? 맵에서는 여기 있는 스트림에 있는 요놈들을 한 개씩 뽑아줍니다. 당연히 엔티티 객체가 전달을 하겠죠. 그럼 이 코드가 왜 에러가 뜨냐면 얘는 코드가 리턴이 있는 코드예요. 리턴이 있어서 리턴 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정해주셔야지 에러가 없습니다. 문법 tes트예요. 뭔가를 맵이라는 메서드는 안에 있는 그 콜백 메서드가요. 여기서는 콜백이라고 하면은 맞진 않는데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불러주고 있는 이 그 매퍼라는 메서드잖아요 그죠?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오버라이드 하셔야 돼. 펑션 클래스에 있는 거. 오버라이드 할 때는 어플라이 안에 있는 추상 메서드가 있는데 얘를 재정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콜백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자바에서는 명칭이 달라지죠 그죠? 아너니머스 이너 클래스잖아요 그죠? 아너니머스 이너 클래스 타입으로 여기 있는 거를 객체를 생성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왜냐면 인터페이스 객체로 선언이 돼 있으니까 클래스형으로 만들어서 전달해 줘야 되는데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고 처리하면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했었습니다. 클래스로 직접 만들 수 있다고요. 요놈 타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요거 조금 시간이 안 되네. 시간이 안 되긴 하는데 우리 그 기본 문법이에요. 우리 기본 문법 할 때 배웠던 건데 맵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네, 펑셔널 인터페이스 펑션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요놈이 매개 변수로 전달이 선언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매개 변수로 펑션 객체가 선언이 돼 있네요 라고 이렇게 매퍼라는 메서드로 펑션 객체가 선언이 돼 있잖아요. 근데 펑션 객체는 인터페이스예요. 구현체가 없어요. 인터페이스는 객체로 전달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new 이렇게 객체 생성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죠? 대신에 우리가 아노니머스 타입으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바디를 만들어 버리고 뭐 하시는데요? 여기 있는 바디에다가 안에 있는 인터페이스에 뭐야? 추상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쓰시면 되게 와 갑자기 이건 무슨 코드예요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람다식을 통해서 하면은 이런 코드를 안 써도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게 펑셔널 인터페이스인 경우에 람다식 코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거잖아요. 왜냐면 람다식이라는 거는 야 이거 내가 다 알아 알고 메서드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이름 쓰지 마. 이 객체가 넘어올 거니까. 그리고 이 펑셔널 인터페이스에는 어플라이는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가 존재하는 거 알아. 네가 객체를 만들려면 여기 있는 메서드를 바디를 구성해 줘야 되잖아.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것도 내가 다 알아. 자바가 아니까 너는 이런 거 다 쓰지 마.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쓰지 마. 란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네가 코드를 해야 될 거는 뭐라고요? 네, 여기 있는 매개 변수하고 바디까지만 구성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람다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해당하는 코드들은 네, 요거 문법에 대해서 이해가 못하는 부분들은 람다식을 펑셔널 인터페이스와 람다식 표현식을 학습하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이 코드가 그래서 줄여놓으면은 이렇게 람다식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추천하고 있는 코드는 아니겠죠. 코드적으로 되게 복잡하고. 네, 예전에 그래서 안드로이드 코드 할 때 되게 많이 썼던 코드들이긴 합니다만 예전에요. 그래서 여기도요. 자, 람다식을 줄여보면 여러가지 패턴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줄일게요. 시간상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엔티티 코드 안에다가 그대로 제가 활용해서 그
아까 메서드, 편의 메서드 만들었잖아요. 편의 메서드만 실행할 거 코드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엔티티 코드, 그러니까 보드 엔티티 있잖아요, 그죠? 보드 엔티티 클래스 내부에 있는 누구를요? 얘가 엔티티가 리턴이 될 건데 안에 있는 이 그 to, 여기 안에 있는 누구를 실행한다고요? 네, 리턴 코드 여기 있는 거요. 이것도 생략해 버릴 거예요. 콜론 2개 찍었죠? 메서드 레퍼런스, 여기 있는 메서드를 이름을 딱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맵은 아까 엔티티가 나가서 엔티티에는 사실은 어디요? 엔티티에는 이거를 실행해줘,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죠? 호출해가지고 호출해서 이거를 리턴하는 거를 리턴을 할게요 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쭉 줄이면은 네,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메서드 레퍼런스로. 엔티티가 중복이잖아요, 그죠? 중복되고 있으니까 아, 이 클래스를 말하는구나, 이 클래스는 이거를 실행하라는 얘기구나, 레퍼런스니까 얘를 참조해서 맵을 이용해 주세요, 이런 코드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네, 최종적으로 컬렉트에서 전달하고 있는 거는 리스트의 보드 리스폰스 엔티티가 아니고 보드 리스폰스 객체로, 최종적으로 내가 요거를 리절트로 리스폰스에서 리스폰스 데이터를 하려고 했었던 것들 네, 한꺼번에 한 줄로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네요. 어려운 거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버에서는 리턴을 잘 해줬고요. 자, 지금 에러가 뜨는 거는 그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나파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뭔 말이야? 요거 저 지금 이게 저장이 안 됐구나. 지금 보시면은 여기 위에 거 이거 코드가 언제 들어왔대 이거? 아까 뭐 임포트 잘해가 잘못해가지고 뭐가 들어왔나 봐요, 그죠? 객체가 안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이상한 코드가 들어와가지고 위에 있는 거 임포트도 좀 제거할게요. 이상한 코드가 들어와 있었네요. 네, 그래서 서버가 이상해졌어요. 뭐 하다가 들어왔지? 자, 다시 서버 켜주시고요. 그럼 서버는 정상적으로 동작할 거고요.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럼 프론트만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럼 프론트랑 이제 주의할 거는 그거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자바 코드 설명을 좀 많이 드리긴 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학습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의할 거는 여기 있는 코드하고 누구랑 일치해야 된다고요? 네, 프론트에서 표현하고 있는 코드하고 일치돼야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 있는 코드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기 코드에서 화면에다가 출력되는 제이슨으로 변환돼 가지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이 코드가 더 줄여야 되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가 제이슨으로 변환돼 가지고 왼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아까 이용해 가지고 이 화면에다가 이렇게 뿌릴 건데, 리턴은 여기서 아까 서버에서 패치 API를 통해서 제이슨으로 이렇게 응답하는 거를 제이슨으로 변환해 주잖아요, 그죠? 제이슨으로 변환되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제이슨 변환된 데이터고 셋포드에다가 전환이 됐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제이슨 타입으로 변환이 됐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물론 콘솔로 찍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변환된 코드가 어디서요? 이게 화면에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보드 제이슨에서는 들어가고 있는 필드 값하고 요 넘어가 아이디 이렇게 일치해야 된다고요. 타이틀 요 이름하고 일치해야 된다고요. 업데이트 앱 티드 앱 있잖아요. 리드 카운트가 없네? 리드 카운트 하나 넣을까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작성자 뒤에다가 요거 뭐야? 조회수 하나 넣어볼까봐요, 그죠? 조회수 하나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작성자랑 순서 바꿀까봐. 작성자가 어차피 의미 없는 데이터니까 순서 바꿔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까지만 하고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회수는 리드 카운트네요, 그죠? 이렇게 리드 카운트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날짜는 제대로 매핑이 안 될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왜냐면 객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문자로 파생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시간에 아마 안내해 드렸을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데이터가 일단은 잘 나온지만 체크하고요. 나머지는 수정 코드는 그때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액트가 실행을 하겠죠, 그죠?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네요. 날짜 데이터는 제대로 파생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재조정하시면 되겠고, 그쵸? 서버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해서 서버도 조회 쿼리가 잘 진행됐잖아요, 그죠? 네, 돼가지고 해당하는 데이터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렬이 지금 그 오더바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일단은 기본적인 JPA 메서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시글 하나만 추가하고선 한번 볼게요. 글쓰기에서 자, 일단은 게시글을 쓰면은 DB에다 반영되고 그죠? 해당하는 데이터가 입력했던 거 지금 요놈이잖아요, 그죠? 요놈이 네, 여기 제일 마지막에 5번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형식은 다시 재조정 다음 시간에 조정하는 것들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